네,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열린민주당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열린 공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정봉주 전 의원께서 받아들여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공천관리위원회 전원 7명, 5명? 우리 5명이죠? 예, 5명. 5명이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께서도 같이 그 위원으로 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위원님이라고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열린 공천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홍보에 관련되는 건 제 직업이니까 그 일들은 하면서 공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뭐 비례당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경쟁을 하게 될 때 우리 생각에는 국민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뽑은, 자기들 손으로 뽑은 비례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가, 저는 이 국민들이 어떤 당의 비례표를 찍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뽑은 그 비례대표가 있는 그 당에 표를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요일 날 저희가 창당대회를 했고요. 창당대회 하기 전에 손혜원 의원님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 많은 막상 일을 같이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손혜원 의원님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텝이 빠르고 판단이 빠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손혜원 의원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이번에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실의 비서진들과 보좌진들과 저희 기존에 있던 팀들과도 화학적으로 결합이 잘 돼서 정말 완벽한 하나의 원팀이 되어갖고 일사천리로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들이 손혜원 의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가장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홍보나 마케팅 이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좀 안다고 해도 비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문가들이 많아서 일을 하다 보면 논의는 많고 결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홍보 마케팅의 전문가이신 이제 손혜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 내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개인적으로 일하는데 무척 편하다, 지금도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당의 열린민주당의 모든 일이 공천 과정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저는 공천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공천관리위원 선정되고 공천관리위원장인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공천의 기읒도 얘기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전적으로 위임하고 회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손혜원 의원님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든 공식화되든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좋은 후보들이 정말 국민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뽑혀지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오늘 제가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 지금 경선 과정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보다 열린민주당이 입에 더 착 감긴다고. 그런 소리 마시지? 하시지 말라. 둘 다 만든 거예요? 그럼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일정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 선정 과정,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말씀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뉴스팀의 김현우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례 후보 명부 작성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당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후보 선출 과정이나 이런 건 어떤 방식으로 택할 전부 것인지. 오픈된 방식으로, 열린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비례대표를 국민의 공천으로, 국민의 제안으로 받아서 1차, 2차, 3차를 문자 투표를 통해서 오디션 같이 국민들이 뽑는 그런 비례를 우리가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검증 과정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얘기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좀 더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많은 분들을 좀 다 같이 국민들이 함께 보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어려워서 일단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또 괜히 질문 있으시면 잘 부탁드립니다. 더팩트 박숙현입니다. 좀 전에 정봉주 전 의원님이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했는데 이제 열린민주당이 더 입에 붙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실 수 있는 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비례 정당을 준비하는 데가 저희들 말고도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이름은 제가 특정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고요.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고 열린민주당 창당하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관심을 가졌는데 결국 이제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이름이나 이런 게 무척 중요하게 기억이 돼야 되는데 달리 이렇게 비례 정당을 준비하는 쪽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열린민주당은 무엇을 할 건지 어떤 정당인지 그리고 이름 자체가 너무 익숙해서 금방 기억이 되고 상당히 친숙한 느낌을 갖는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온다 안 온다 이런 이름이 착 감기면 오는 건가요? 그런 정치적 의미는 아니고 열린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무척 안정적으로 차근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덕담 수준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걸로. 질문 또 없으세요? MBN은 질문 없어요? 네. 사진만 찍으러 치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사진이 너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그런지. 공통 가족 좀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예. 우리가? 제가 예. 비례 연합 정당 10일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쪽과 좀 참여하고 그런 논의해 본 바친 건가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저 시민을 위하여 비롯해서 비례 정당이 지금 민주당도 들어오고 그래서 진보 진영의 비례 연합 정당 만드는 내용들이 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에서 또 합류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논의 문이 닫힌 건지. 얘기를 안 하느냐고 서로. 네. 그러니까 그쪽과도 열어놓고 얘기를 처음에 우리가 창당준비위원회 때 말씀드렸듯이 용광로 정당이다. 그리고 이번에 창당할 때도 손혜원 의원님께서도 진보 개혁 진영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언제든지 논의의 구조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열려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함께하는 논의만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는 실기할 것 같은 우려가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지금 이제 뭐 당을 만든다 어쩐다 그러면서도 사실 그쪽 사정은 잘 모르는데 지지부진하거나 미진한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막상 논의를 해서 함께 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으면 아무런 진척이 없고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문은 열려 있고
대화문도 열려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차근히 잘 진행하는 게 더 우선이다. 논의는 항상 열려 있다. 처음부터 주장했고 이번에 창당되어 있다고 주장했듯이 논의와 대화 구조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논의가 제안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관위원장님과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연합을 하겠다라는 그 정당들은 그 연합을 전제로 쭉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셨고, 그 처음에 정봉주 의원께서 이 당을 만들었을 때는 그 본인의 길이 더 먼저 가겠다고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또 합류를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폴리시가 생겼지 않습니까? 열린 공천을 하겠다. 이러면서 우리 길을 가고 있는데 저분들은 아직 스타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가면서 어떤 요청을 해오실지를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항상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열린 공천이다라는 이 컨셉을 내놨을 때 아마 쉽게 그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좀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례연합정당의 관건은 이제 열린 공천을 그쪽이 받아들이냐 아니냐 두고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들이 어떻게 뭉칠지 모르고 어떤 비례대표를 뭉칠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올해 이번 주 말이면은 1차 비례 추천을 국민들한테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저분들이 그때 어느 상황에 있는지 또 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비례 추천을 일단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그것을 전체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면은 또 서로 논의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약속하고 뭔가 정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두석 신사의 국민선사입니다. 국민선사께서 이제 미래 후보 분들을 이제 추천을 받으신다는 검증 과정을 거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을 주로 검증 과정은 어떻게? 그건 전문가가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가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이제 그분이 그 일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지금 다 하고 특히 계십니다. 검증할 때 주의 깊게 보시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절대 우리가 공직자에서 받을 수 없는 이 모든 것은 같이 포함이 되고요. 범죄 사실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특별하게 다를 거는 이제 있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강하게 우리가 기본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는 이게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검증에 또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칙에다가 추후에라도 다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서로 져야 간에 다시 뭐 후보를 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철저하게 집어넣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기술적인 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게 중요시하는 게 그날 창당대회 때도 노란문과 파란문을 통과해 갖고 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의 일관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주신 우리 거예요? 저기 댓글에 올려. 지금 요거 답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인 것 같은데. 민주당과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새로운 당 만든 거 맞죠? 일단 열린민주당은 그 기본 취지가 미통당과 미한당이 현재의 그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묵살시키면서
의회 폭거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의석 구조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의도. 본인들이 반대는 했지만 국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따라야 하는 그 신사도를 좀 이렇게 배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당이 일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해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거나 한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범 취지였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우리는 늘 강조했듯이 보다 분명한 정체성. 그래서 그 야당 심판과 야당이 지난 20대 국회를 망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 선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일당 되는 것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당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 곳을 지향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구는 공천 안 나 이건 공천관리위원장님이 하실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가장 많이 될지 오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정당 가입 어찌 하나요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워낙 많이 받고 있어서 정당 가입 얘기하세요. 예, 정당 가입은 지금 저희가 8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창당대회를 하고 9일, 10일 정말 폭풍같이 이렇게 정당 가입 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열린민주당 그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정당 가입 그 원서 다운로드 하셔서 좀 복잡합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가입할 수 없고 그래서 다운 받아서 기입을 해서 팩스나 사진 찍어서 저희에게 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스나 이메일로 현재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린민주당 검색해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갑자기 손혜원 TV, 정봉주 TV로 가는 분이 그래서 기자 간다 손혜원 TV하고 정봉주 TV는요 기자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원래 기자분들을 이 만나는 자리지만은 이제 둘이 방송을 하는 이기도 해요. 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는 이제 기자분들을 메인으로 하고요. 이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없으시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갖고 들어온 거죠. 예상 의석수 이런 거는 저는 뭐 잘 알 수 없고요. 근데 이분이 반말하시네, 기분 나쁘게. 아니 이거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상 의석수 질문 좀 해봐. 그것도 기분 나쁘지. 이걸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거고 이 계산하기도 복잡한 데다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뭐 몇 표냐 몇 자리냐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이제 시민 공천을 받으면서 그 나가야 될 과정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당의 의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야말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 꿈이 있다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떠나면서도 제가 바랄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수가 얼마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한 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각 당의 공천이 보면 정량적 평가하고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자분들도 그렇고 당직자분들도 당원분들 후보자분들도 도대체 무슨 원칙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마른 시스템 공천, 정량화된 공천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하게 되면 밀실 공천처럼 느껴졌어요, 저희는. 그러면은 후보 선정 과정, 그 다음에 후보가 그 순번이 되는 과정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고 열어놓고 하게 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내 손으로 후보를 뽑고 내 손으로 의원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참여의식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열린 공천이 말은 많이 됐지만 한번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밀실 공천 대비 열린 공천을 하면서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로. 좋은 분들 너무 많거든요. 대구 현지에서 그 아무에게도 이름 밝히지 않고 막 들어와서 봉사활동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분들 의료 정책 문제가 있고 보건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 들어와서 직접 해보십시오.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런 미담이 알려지면 국민들이 그분들을 추천을 하고, 또 그분들도 이렇게 문턱이 높았었는데 추천해 준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발굴하는 정말 문이 열린 이런 걸 이제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1명, 2명, 3명, 4명 좋은 분들이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하면 국민들이 많이 열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그러다 보면 또 서로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댈 수 있는 역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인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내 교섭단체 한번 꿈꿔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이 이제 오랜 정치를 하신 분이라 굉장히 뭐랄까 어렵지. 제가 좀 쉽게 일반인의 용어로 말씀으로 제가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국민 공천의 방법이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당이 정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순위를 정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국회의원에 한번 비례대표에 그 공모를 하는 거죠. 공모를 해서 거기서 뽑는 건데, 우리는 공모가 아니고요, 국회의원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라도 시민들이 소환을 해서 노미네이트를 하면 거기서 뽑아서 그분들을 만들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시민들 공천에서 우리가 50명을 받았을 때 그 중에 반 이상은 안 하시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뭔가 좀 더 이분들이 그야말로 와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뜻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뽑힐 것인데,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아무 우리가 요건이 없이 그냥 이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국민의 뜻에 보답을 하면서 하겠다, 한번 이렇다면 한번 해보겠다, 국민들이 나를 불러낸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실 분이 부디 좀 많아지시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공천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본인이 공모를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소환한다, 그것을 우리는 대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천관리위원으로 5명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네. 명단을 지금 밝혀주실 수가 있나요? 돼요? 되죠. 오늘 의결을 했으니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뭐 직업이나 이런 거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업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이 정봉주 의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순천 전 시장이셨던 조충훈 시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지훈 변호사 있습니다. 그렇게 5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전문가 대구에서? 기획 컨설팅. 그 의사가 아니구나. 김형주. 그래서, 네, 김형주라는 이 정치 컨설팅 대표. 관련되는 정치 관련되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 이렇게 5분입니다. 대구에 아까 의사 선생님 얘기 제가 드렸죠. 5이고, 뭐 다른 무슨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변호사 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렸고, 또 그저께 우리 박홍률 전 목포시장님 계시지만, 저는 지방 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이제 국민들이 뽑아서 올라오겠지만, 너무 중앙 정치와 지방의 자치단체들이 너무 소외돼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원래 우리나라 관광을 위해서는 전체가 다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을 이제 모신 거죠. 한 분은 최고위원으로 모셨고, 한 분은 공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분 연락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도 좀 하시죠. 순천시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재선을 했고 정치를 거의 뭐 수십 년을 해왔지만 중앙 정치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지방자치단체 소도시에 그 시장 군수한테 관심 가졌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박홍률 최고위원을 우리가 이 영입을 했을 때 너무 감동을 했었는데 본인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데 자기한테 이런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고요. 다른 또 김영춘 그 형주 그분은 이제 창당 초기 작업서부터 그 오랫동안 창당 작업이나 이런 데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또 정치 컨설팅 데이터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함께 했고요. 질문 안 하신 분들도 좀. 여기는 어디서 오셨어요? MBC 갔는데 아까 옆에서 운동 제일 하고 싶었던 질문 해줘가지고. MBC하고 MB.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말아. 아니 뭐 소속을 질문을 하라고. 제 답변을 질문을 받아야 될 분이 거꾸로 자꾸 질문하시고 그러면 그만할까요? 예, 마무리. 그 말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총선 이후에 이제 열린민주당의 어떤 행보 아니면 민주당과의 또 합류 가능성, 합당 가능성 그거는 우린 떠날 사람인데 그 호련히 떠날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4.15 총선까지 그 고민만 하기에도 지금 머리가 터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정당, 좋은 후보 많이 당선시키는데 지금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두 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그딴 소리 하시면 안 돼. 뒤를 돌아보긴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 우리가 살면서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많은 맞습니다. 문제를 낳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관위원장을 맡게 되었지만 저는 좋은 후보들을 국민들이 뽑아주는 좋은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비례당인데 그 비례대표로 뽑힌 분들이 이 당을 끌어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가시는 거고 여기 아까 민주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당 뭐 새로운 당입니까라고 물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봤을 텐데 아무 상관없는 그냥 새로운 당 만든 거 맞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름을 민주당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분이 하신 거죠. 민주당의 골수 당원이었던 분이 만드신 거고 그 민주당을 돕자고 만든 거죠.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저쪽 당이 그 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데서 우리가 이 불이익을 그냥 보고 앉아있을 수는 없다라고 당에서는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의원님이 나서서 먼저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이란 이름 앞에 열린을 만든 거죠. 열린을 붙인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하고 관련 없는 당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때.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 가장 먼저 행동하셨고, 그리고 이름에도 민주당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오실 지금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 우리한테 온 모든 당원들은 거의 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뽑을 때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그리 다르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뽑아놓은 그 후보들이 또 민주당하고 또 연관이 깊을 수 있죠. 생각하는 바와 그리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들이 유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의 행보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우리 정봉주 의원님 팔짱을 끼고 갑시다 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게 제가 우리 둘이는 페이드 아웃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총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타임라인이 급박한데 추후 이제 공천 발표하시고 후보 발표나 이런
이런 타임라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금 거의 다 그 완성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검토할 게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오늘 공간위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가 가기 전에는 아마 일정은 다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 제가 받은 그 스케줄을 보니 하루라도 삐끗하면 잘못돼 그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조금 더 우리가 고려가 필요하고 스터디가 돼야 될 부분 조금 늘리면서 그 안에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또 노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다 드리고 하기가 많이 어려운 게 이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내는 순간에 날짜는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날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예, 딱 30분 정도. 예, 딱 마무리도 하나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예, 듣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분들 모셔오나 그리고 그분들 당선시키나 저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가고요. 그리고 옆에 보너스로 국민 여러분들께 그 시간은 짧았지만 제가 당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우리 열린민주당에 합류하시는 당원들 여러분들을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번 선거를 축제로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에 그 뭔가 활용의 예를 많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즐겁게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분들 당원에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이 뽑은 그 후보들을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 한마디. 예. 그 한치의 흔들림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간은 민주개혁 진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많은 분들이 당원 가입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무척 빠른 속도로 당원 가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추천하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는 그런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직 끄지 말고 조금 더 하자.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다시 기회들 많이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일들이 생길 때쯤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이렇게 없는 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달리면 많아 파란색이. 의원님 조금 더 하시려고? 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들고 하시겠어요? 이거 우리 거야 이거? 다른 아까 예전에만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손혜원 TV, BJ TV, 예. 왜 BJ TV라고 했어요? 봉주. 아 그냥 정봉주 TV 하는 게 좋아. 설명이 필요한 건 제가 좋지가 끝까지 않아. 고집해갖고. 아 진짜? 이게 왜냐면 저도 처음에 다른 이름을 좀 썼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그냥 자기 한 우리 이름으로 가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바꿀까요? 네 정봉주 TV로 하세요.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 로고는 BJ TV라고 해놓고 그냥 네. 그 정봉주 TV라고 하시는 게 괜찮네. 좋아요.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마음에 들으세요? 저요? 응. 늘 마음에 들죠. 늘 마음에 들어요? 예. 얼굴이 왜 그래 근데? 너무 감동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아 네, 진짜? 아니 이름을 좋아하세요? 아, 좋아요. 어. 봉자는 뭐 봉황할 때 봉자일 거고 주는 예. 그루주. 그러죠. 아니, 봉황이 여러 나무에 앉혀 있다 그랬고. 그거 안 좋은데 좀 한 나무 산만해요. 앉아야 되는데 그게 한 나무 앉아야 되는데 진짜 봉황이 좀 그 끼가 많은 봉황이네. 그래서 우리 그 나저치기 장인 선생님 중에서 김몽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봉자가
참 그 이름에 들어가기 옛날에 복자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용이 들어가 있어 또.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작품에서 항상 봉황하고 용하고를 많이 넣으셨어요. 나전치기 쪽에서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분이셨죠. 어땠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20명도 넘게 왔어. 연락 주신 분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카메라로 이 사진을 잡아놓고 나중에 또 무슨 뭐 일 있을 때 자기들이 그 자기들 나름대로 사진을 찍으려고 온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기자들이 많이 온 건 좋은 거예요. 왜? 아니 비주얼로 많이 나가는 게 더 낫거든. 아, 저 사람들은 찍어 두는 거라니까. 그래요? 일단 오늘 보도는 다 나갈 것 같던데. 네, 보도는 뭐 별로 근데 우리 내용이 별로 한 게 없어. 새로 터트린 게 없어. 공간위원장이 되었다는 아니 얘기밖에. 그래도 열린 캐스팅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신청이 됐거든요. 오늘. 됐나? 많이 얘기가 됐죠.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손혜원 TV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고 제 친구나 이런 애들은 또 보수 쪽에 있는 애들은 구독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해주시고 지금 이 정봉주 TV와 손혜원 TV가 이 파일을 키워서 우리가 맞습니다. 언론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야말로 20만의 그 구독자로 우리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열린민주당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열린민주당 TV를 만든다고 해도 손혜원 TV, 정봉주 TV를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 채널을 이용해서 이 메아리를 크게 예.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매일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예. 2시에 하고 각기 따로 방송하고 또 한번 묶어서 하고. 내일부터는 그러면 저는 다시 정오 방송으로 가고 저는 저녁 6시 방송. 6시 방송으로 가시고 예 그렇게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정봉주 TV 아직 구독도 안 했더라고 제가. 그래요? 네, 의원님은 제 거 구독하셨나? 안 했을 걸? 했죠 우리는. 감독님이 하셨구나. 의원님은 구독이 무서워서 잘못 담으신 거예요? 예, 왜 그러니?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진짜. 자꾸 그러지 말랬잖아. 말장난 하지 말라고. 정청래하고만 하라고 그거는. 둘이 정말 합이 맞더라. 청래하고는 수준이 안 맞아서 안 돼요. 제가 보기 딱 두 분이 진짜 같이 아재 개그 하고 있으면 옆에서 그냥 한숨이 푹푹 나와 진짜. 저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요? 저도 짜증이 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정청래 맞춰주느라고. 아 우리 정청래 의원은 정말 옆에 두 분이 앉아 계시면 얼마나 얼굴 차이가 딱 2배예요.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되게 좋아하시대. 예, 저도 좋아합니다. 우리 둘이 무슨 관계야? 언제부터 같이 이렇게 일했어? 둘이 처음 알게 된 게 95년도요. 아 95년. 예, 95년도. 그때 이제 학원하면서 이제 우리 학생 학원 원장끼리 아는 거야? 그렇죠. 이제 원장들이 연합을 해서 한 묶음을 만들려고 이제 그때 의논하다가 그러다 같이 정치를 하게 된 거야? 노사모가 된 거야? 거기가 먼저 일찍했고 저는 이제 사업이 워낙 성공을 해갖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도움만 주고 있었는데 정청래 의원은 일찍이 노사모를 했고 2002년에 저희는 그냥 회원으로만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정청래 의원이 노사모하면서 개혁당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제가 2003년도에 벼랑각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으니 정치를 다시 해야겠다. 해갖고 이제 정청래 의원을 찾아갖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시 배웠죠. 정치 선배네. 운동권은 제가 선배고 사업도 제가 선배고 이제 거기 정치 선배. 예, 근데 그 다음날 그런 단어가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청출어람. 청래어람. 그 청래에서 나왔는데 더 팔았다. 진짜 더 팔았네 이게. 더 파란 민주당 됐네. 아 진짜 웃겨. 그 더 파란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가칭이 나올 때 제가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더 파란 하면 파란 할 때는 모르겠는데 더가 들어가면 뒤에 더 파란 많은 민주당. 파란 더 파란 만장한 더 파란 만장 민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열린으로 바꿔서 잘하셨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의원님을 피해 다닐 때입니다. 제가 전화도 안 받고 안 받았어. 전화하는 건 부적절하니 문자로 하시죠. 그거를 지금 와서 왜냐하면 저한테 같이 하자고 그러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같이 하는 것이 그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른 데로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렇게 연락을 하면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받았고.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음. 제가 그때 할 때 문자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 저한테 부정적으로 하는데도 막 이해가 되고 결국 손혜원 누님하고 누나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때 많이 들었어요. 무슨 느낌이야, 무슨 여기 우리 느낌이야. 증인 있어요, 무슨 증인. 느낌이야? 계속 그냥 그렇게 해서 바람을 잡아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뭔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땐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즉 그 관심이 없었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네. 진전이 됐고 제가 준비하고 있던 이모 씨가 또 역할을 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하면 뭐 깔 게 있다니까.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싫어하는데 자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인영 원내대표 아닌가? 아니요. 이모 씨. 그래서 저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뭐 신경 쓸 건 없고 근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서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방송을 제가 했거든요. 방송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해서 그때 그 방송할 때 하루에 구독자가 만 명이 넘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이 길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금요일 날이었어요. 아니 목요일이었어요. 그 10,000명이 늘은 날. 늘은 날은 목요일이었고 목요일. 아시는구나. 예. 그리고 입장을 살짝 바꾼 게 또 토요일이었고. 아니 일요일. 일요일이었었나? 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인사동에서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저쪽에서 저랑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은 게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제가 일요일 날 가서 그 방송을 했던 것이 제가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을 잊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라는 그 방송을 했죠. 그 부분 봤습니다. 그때 사실은 되게 눈물 났는데 내가 울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했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 왜냐면 저한테 그렇게 그 성원을 보내주시던 목요일 밤에 그렇게 목요일 12시, 낮 12시에 목요일 12시였어요. 그 금요일 날 낮 정오였어요. 그 비례정당 해야 되겠다고 말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이었나? 낮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씩 밀렸구나 기억이. 금요일 낮에 그랬고 금요일 밤에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고 그 사람들하고 낮에 방송을 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작에 제가 알았으면 그런 방송을 해서 사람들한테 괜한 희망을 넣어드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이것을 희망을 저버린다,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희망을 놓지 말고 언젠가는 이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그 얘기에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의원님의 정말 끈질긴 이 제안에 제가 마지막에 그 조건을 내고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 창당 대회에 제가 의원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저는 그 장소에 선택이 너무 전에 감사했어요. 그 장소에 그 뒷부분이 LED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있는 공연장이 아니면요. 뒤에 그렇게 LED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LED가 요즘에 아주 새로 만든 그런 전시장 같은 데 오는데 그 글래드 호텔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젊은 건축가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에 이 콘서트 홀 같은 걸 하나 하면서 거기 결혼식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 뒤에 백 스크린이 없이 그 큰 면적이 다 그 LED 화면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건 동영상을 해야 되겠다고 그날 제가 딱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동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게 로고가 만들어 놓으신 로고가 있는데 글씨가 이제 조금 약하고 그 노랑 파랑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정하셔 놓은 거예요. 노무현의 노랑, 문재인의 파랑을 해놓으신 건데 제가 노랑 파랑은 그냥 가고 이 나머지 로고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근데 마땅한 게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2개 바로 된 걸 그냥 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지자들한테 유튜브와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을 때는 그것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옛날에. 1번 5번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차하면 이걸 가겠다 했는데 우리가 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이 로고가 있는 느낌이 딱 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요, 그 디자인은요,
그 언어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민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다, 열린당이다, 약자로 말하면 할 수 있게 그 열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8시간 10분 만에 그게 결론이 났는데, 제가 또 할 일이 많고 저보다는 또 실무자들로 훨씬 잘하는 사람이 우리 그 장 실장을 제가 소개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밤 10시 한 20분쯤에 오케이를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거 한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고는 이제 오케이를 해놓고 나서 진짜 미안한데 이것을 모션 그래픽으로 이 로고를 한번 바꾸는 일을 좀 해봐주. 이건 밤새란 얘기거든요. 예. 그 영희 씨가 했어? 장 실장이 했어? 장 실장이 했어. 영희 씨 뭐니? 그래가지고 그건 본인이 하고 이제 그 문 열리는 순간 사람들 마음의 문이 다 열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탕하는 그 문이. 그래서 그런 그 열리는 거는 그 밤사이에 만들 수가 없는 영상이에요. 돈 주고 산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미지뱅크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서 했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냥 그날 막 오셔서 가슴이, 보셨죠? 예, 가슴이 아주 준비한 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고, 그래서 사실 그 뒤에 LED가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그 젊은 건축가가 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전부 검잖아요. 예. 깜깜하게 해놓을 때 그 결혼식을 하면 하얏트 호텔 결혼식장이 제일 인기가 좋은 게 꽃을 장식했을 때 신랑 신부와 꽃만 보여요. 나머지가 검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시도로 거기가 검게 돼 있었던 데인데 LED가 나오면서 빛이 난 거죠. 그리고 이 꽃도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노랑 장미, 이 파랑 장미 해달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파랑 장미가 없다고 황당해 하면서 다른 파란 꽃 없습니까? 했더니 수국이 파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수국 파라면 이게 덩어리라서 너무 이쁩니다. 수국에 노랑 장미를 넣어서 작게 투명한 종이를 싸주십시오. 예. 했더니 그 우리 꽃이 너무 이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꽃이 크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우리가 종이다발 들고 있는 것 같은 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작게 손에 붙으면서 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세련되게 나가는 거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그 정봉주 의원님 이 팀들이 또 이 전문적인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아주 그 좁고 깊게 저는 공천과 이 맞습니다. 디자인과 홍보 마케팅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같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정도 빠르고 또 수정도 빠르고 또 포기도 빠르고, 그래서 마지막 성공시켜놓고 뒤를 못 돌아보게 확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야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하시기에 이번에 이 성공의 기억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뭘 하려다가 이렇게 좌절이 되잖아요. 자꾸 좌절이 몇 번 되면 뭐가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 의원님 얘기예요. 너무 분하잖아. 내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나만 갔다 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절치부심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이 열린 민주당으로 그 성공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이 여기서 꽃 피워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저는 의원님 다음에 가시는 행보가 엄청나게 힘있고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제가 일을 좀 하니까 그때도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둘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별 재미 없었나요? 제가 혼자 하는 게 낫다고요? 제가 미건수한테 죽으려고 이러네 정말.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는 다시 자정의 손혜원 그리고 6시에 정봉주 해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미래한국당 누구죠? 이거는 우리 거 카피한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제가 보기에 시점으로 봐서 누가 누구 거를 카피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나 이 얘기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카피를 해도 우리 거 카피했으면 이 정도는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이상하게 나오진 않아. 저는 이게 무슨 창호 회사 같아. 창호회사. 문틀 만드는데 문틀. 그쵸? 그리고 옆에 있는 이 3선이 뭐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제가 보기엔 태극에 건공감리에 그 세 개를 한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영락없이 이거 창호와 함께 철판도 팝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철판 이렇게 싸놓잖아. 산나무 상같은 그리고 이분들이 옆에를 굉장히 길게 해놔요. 이걸 보면 이렇게 길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또 전문적으로 또 이거 한번 하겠네. 우리하고 이 사람들 하는 게 물론 이 창을 열었다라는 거에서의 차원도 엄청나게 다르죠. 우리는 두 개의 파랑과 노랑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면이고 하나는 선이잖아요. 이것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똑같은 게 뒤로 그냥 페이드 아웃이에요. 페이드 아웃이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 게다가 그러네. 이걸 보면 또 하나 우리 글씨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내일은 이 우리 글씨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글씨하고 이 사람들 글씨하고는 하늘하고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열린민주당의 로고와 글씨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그니처를 이룬다 그래요. 이게 마크와 로고가 만나는데 그 만나는 방법에서 사실 열린민주당은 완전히 하늘하고 땅이죠. 이거는 이렇게 통해 마크로 갔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샥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네. 앞이나 또는 좌나 또는 우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미래한국이 이렇게 장체로 써서 가로폭이 좁아졌는데 위에다가 이걸 올려놓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디자이너의 그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이런 요소가 들어갈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제가 보기엔 창이라고 지금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그 이 미래의 미음자를 갖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네. 수 있겠네. 예, 미래 이렇게 창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거울에 비쳐서 뒤로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미래 미음자. 우리 거를 보고 베꼈다면 이렇게 베낄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베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대로 준비를 했고 어찌 보면 제가 좀 죄송한 거 하나가 있는 거는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밤사이 8시간 만에 이걸 만들어서 올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선수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열린민주당에 원래 로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되나보다라고 있었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다음날 바꿔서 낼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만들어서 이걸 8시간 만에 너무 놀라운 로고가 만들어져서 딱 나오니까 이들이 황급하게 자기들이 하고 준비하고 있던 걸 낸 거예요. 저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못해요. 왠지 아세요? 과정이 그렇지. 이 층층이 여기 또 국회의원들이 쭉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디자인 회사나 당직 그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이 당직자를 통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몇 번째 PT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근데 몇 번 뒤바뀌었을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원래 있었잖아. 이렇게 달팽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기껏 바꾸고 있는 중에 우리께 떡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우리 거 너무 비슷하잖아. 근데 지금까지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날 나온 거예요. 런칭을 그 다음날 런칭을 했어요. 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더러 얘네들이 우리 걸 흉내냈다. 아니에요. 흉내내면 먼저 이렇게까지는 안 준비하고 됩니다. 있었네. 네, 그래서 준비하고 이게 있었고. 창이 아니라 미의 미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못 만들어서 미안하다의 미음. 밑에 줄은 탕탕탕이라고. 아니 탕탕탕이 아니라 그 아도다스. 짝퉁이.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우리 저 아재 개그에 맞춰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좀 참고 있었는데 그 여기서 그 제가 미래통합당을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미통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미한당이잖아요. 제가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미한당은 그냥 복잡해요. 히읗자는 묵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미안당이라고 하세요. 미안해. 태어난 게 미안해. 미안당은 미안당 태어난 게 우리가 미안. 잘못 태어난 그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로고 미음이 맞네. 미안. 그래서 이제 미안당, 미안. 미한당이잖아. 네. 여러분들 그냥 미안당이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럼 미통당은 어떻게 불러? 미동당? 미통당 아니 미에다가 센 발음으로 비읍 받침을 하나 해보세요. 밉통당? 네. 밉통당 미안당. 미통당. 밉통당. 아. 밉은 통보다 퉁이 더 좋아. 밉통당. 밉퉁 맞은 거지. 그러니까 밉통당이라고 부르시고 미안당이라고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으로 뭐라고 안 그러겠죠? 그냥 우리가 그 쪼크 하는 거니까. 쪼크라고? 예. 요렇게 하는 거구나 방송은. 근데 이름 제가 죄송합니다. 예. 괜히 남의 이름 갖고 장난쳐서. 근데 미한당도 미통당도 참 어려워요. 그 발음이 어려워요. 참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자마자 바로 그 로고를 정리를 한 게 열린이라는 말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열린. 그래서 열린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그 창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라는 식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것을 쉽게 가게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천에서도 또 열린 공천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풍당이나 미안당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제 농담을 한 것입니다. 예, 쭉 크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탕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